원룸 보조기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엔 척추측만증이 뭔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는지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척추측만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모르고 방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 육아나 교육 트렌드도 자립심과 자율성을 키우는 적절한 방목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역시도 부모가 절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는 해주되 참견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품 안에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짜증을 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뿜뿜 품어내는 이 녀석들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게 돼요. 다 큰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도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방치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한 글자 차이지만 방목과 방치는 달라요. 적당한 방목은 자립성이나 자율성을 키워줄 수는 있지만 울타리 밖에 던져져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척추측만증은 이 방치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주 큰일 나요. 아기 때가 아니고는 같이 목욕하는 일도 드물고 우리 아이 자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짚어주고 싶은데 자칫 그게 싸움으로 번지니까 엄마가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리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거든요. 지난 시간엔 척추측만증이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 많이 생기고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정욱 원장님께 이 척추측만증이 방치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척추측만증은 그냥 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네, 척추측만증은 질환 자체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특히 척추가 휘면서 골반도 같이 휘어지고 보행도 무너지고 그리고 외관상 외모나 체형 틀어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심장이나 폐를 누르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내부 장기를 압박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확인해서 조기 발견해서 그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기랄지 여러 가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생각만 해도 암울한 얘기죠. 척추측만증을 방치하면 더 심해지고 더 악화되는 건 당연지사예요.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장님 말씀처럼 자칫하면 다른 장기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척추측만증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통증이 없거든요. 척추가 휘면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이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키 성장도 방해하고 나중에 만성 통증까지 유발하게 돼요. 그럼 이 척추측만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척추측만증의 진단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박정욱 원장님께 말씀 들어볼게요. 척추측만증은 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첫째, 측만증은 10도 이상의 콥스각에 있는 경우를 측만증이라고 저희가 정의해야 합니다. 콥스각이라 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것이 한 14도 정도 되는 각도인데요. 가장 많이 휜 분절과 첫 번째와 마지막 분절을 잡아서 수직으로 그어서 생긴 각도를 저희가 콥스각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저것이 10도 이하면 척추측만증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1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의 뼈 나이와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20도 이상 아이가 측만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45도까지는 저희가 보조기라고 하는 척추 보조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척추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성공 치료율이 한 70%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20% 있지만 척추 보조기가 세 가지 치료법이 척추측만증에 있는데 첫째 보조기, 그리고 운동치료, 세 번째 깔창, 2차성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다리 기둥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제외한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척추 보조기만이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이 척추 보조기가
아이들의 악화를 막고 치료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치료죠. 네, 이렇게 척추측만증이 진단되면 골 연령이 중요해요. 골 연령은 뼈 나이를 일컫는데요. 10도는 골 연령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하고요. 20도에서 45도 이하까지는 이 휘어진 망곡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보조기 치료를 해야 되죠. 골 연령, 즉 성장 단계가 낮을수록 보조기 치료는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골 성장이 멈추게 되면 측만증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기에 측만증이 진단됐다면 진짜 치료를 서둘러야 해요. 보조기 치료가 가능할 경우 원남 보조기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깜짝 놀랄 만큼 각도가 교정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신체의 균형도 바로 잡히고요. 그런데 보조기의 첫 번째 목적은 더 이상 휘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현재는 20도 이상, 40도 이하는 보조기 치료가 적극적으로 권유되는데요. 나중에 보조기를 완전히 벗고도 처음 각도가 유지됐다면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는 각도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보조기를 착용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데요. 하루 16시간에서 23시간씩은 꼬박꼬박 착용해야 해서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예민한 시기인데 내 몸이 힘들면 잘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보조기를 맞춰놓고 건성건성 꾸준하게 착용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척추측만증 치료는 척추가 얼마나 휘었나, 그리고 골 성장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나뉘게 되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보조기 치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대체로 구부정하게 하고 많이 다니거든요. PC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면서 습관적으로 몸이 굽어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척추측만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척추측만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이들 볼 때마다 맨날 하는 말 있죠? 다리 꼬고 앉지 마라, 짝다리 짚지 마라, 가슴 들어 올려라, 턱 당겨라. 정말이지 폭풍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런 나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측만증에 좋은걸요. 물론 자세가 나쁘다고 다 측만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나쁜 자세는 나중에는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이쁜 말, 다독이는 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셔서 힘나게 해주시고요. 오늘도 척추측만증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나는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손팀장 잔소리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